조금 여기가 항복사터 맞죠? 네, 전 황복사지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금당지로 추정이 되는 곳에 지금 이 턱이 져 있는 이 부분이 대석단 단열 그 당시에 단이 형성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각진 부분에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 부분에 12지상이 조각이 되어 있던 것을 대석단의 석축으로 사용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12지상이 왕릉에서 사용했던 12지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평복을 입은 12지상이 이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소상이 발굴했는 기간에 옮겨갔기 때문에 네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소상에 대해서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찍혀 있는 사진과 예예. 최근에 발굴된 사진을 같이 보면서 네. 좀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곳에 노세우 시조가 조사한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한 아저씨가 담뱃대를 물고 측정하는 모습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의 일제 강점기 때 모습의 사진과 그리고 발굴 과정에 자세하게 조사된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과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의 그런 신체적인 모습은 S자 형태의 그런 신체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는 그 삼지창, 왼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진상에서 이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인데요. 이런 그 평복을 입고 신체가 S자 형태로 그리고 연꽃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 특징을 가지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연꽃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은 헌덕왕릉 소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가 S자 모습의 형태는 김유신 장군 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소상을 하나를 가지고도 손에 들고 있는 지물과 그리고 복식과 그리고 신체적인 표현력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번 답사의 가장 큰 주제로 목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천 강변에 있는 헌덕왕릉에 왔는데 이곳에도 12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좀 잃어버린 것도 또 있긴 한데 네네. 여기 또 소상이 있으니까 네. 여기도 어디 좀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는 길에 솔향기 맡으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소상이 있는데 네네. 북쪽이라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네네. 헌덕왕릉에 있는 소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죠. 12장 복식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평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2지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12지상의 서임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왕릉에 12지상을 조성을 했을까? 그것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2지상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에서 이 방위와 시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무덤의 주변에 조성한 것은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호적인 역할,
그래서 12지상은 방위, 시간, 수호 이런 역할로 이 왕릉의 주변에 이제 조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그 평복을 입고 있으면서 두향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우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평복의 특징의 두향을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지상을 볼 때는 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지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축상이기 때문에 소상을 보면서 이곳에서는 지물을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기에는 어떤 그 들고 있는지 한번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왼손에 칼 같은 것을 깊게 예, 들었고 깊게 들고 있고요. 오른손은 네, 예. 그냥 손을 이렇게 내들었는 것 뭡니까? 뭔가 들고 있는 같은 느낌입니까? 아니면 아니 물건 안 들었습니다. 그냥 안 손을 들고. 이렇게 내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아, 예, 칼을 네. 자, 힘이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지물을 형태를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왼손에는 칼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탁본이나 조금 섬세하게 손을 보시면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과연 그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내가 모르겠습니다. 무기는 아닙니다. 아, 무기는 아니고. 예, 예. 그럼 옷자락을 쥐고 있다? 옷자락도 아닙니다. 지물입니다. 아, 힌트를 드릴까요?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꽃! 납니다. 정답입니다. 아, 자, 그러면 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꽃이 뭘까요? 불교하면 연꽃. 그렇죠. 아마 오른쪽에 조금 우리가 뭐 탁본이나 좀 섬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연꽃 문양의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탁본이나 좀 뚜렷 사진 형태가 잘 남아 있는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네, 헌덕왕릉 소상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으며 네, 평복을 입고 있고 네, 왼손에 칼 같은 무기를 삐껴 들고 있고 네. 오른손에는 연꽃 같은 지물을 살짝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정리가 할 수 예, 있습니다. 예. 꽃을 들고 있는데 그거는 소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네, 예. 주제가 축상, 소상이기 때문에 소상의 특징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의 시간이 니엇니엇 흘러가지고 마지막 네. 답사지가 되었네, 그죠? 그러네요. 김신장 군비가 왔는데 여기도 네네. 굉장히 12지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소상에 대해 가지고 또 공부를 좀 더 해봅시다. 네, 같이 예. 가보시죠. 여기 있는 소상은 헌덕왕릉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12지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식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죠? 헌덕왕릉하고 같이 평복이네, 그죠? 예, 평복이죠. 예, 거의 공통점이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향입니다. 머리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는 그렇죠. 것도 좋겠죠. 머리 방향도 같네요. 헌덕황릉하고. 우양 그 오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 지물도 한번 그렇네요.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덕황릉은 오른손에 연꽃 같은 꽃을 쥐고 있었는데 네, 이곳은 오른쪽에 긴 창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 그 끝부분에 보면 모라고 해서 창 끝, 칼끝 날같이 뾰족한 구조로 그렇죠. 되어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 들어가면 자루 부분 끝부분에 둥근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그렇군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덕황릉은 손은 왼손에 칼을 예, 어깨에 빗겨지 있는데 네, 여기 있는 김유신 묘에 있는 손은 왼손에는 제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냥 빈손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그 손 동작도 지물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복식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식을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복이네 이렇게 하지만 보지 말고 그렇구나. 그 주변에 있는 천이라든지 아니면 옷주름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다른데 뭔가 설명하기는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분명히 다른데 압니다. 헌덕황릉하고. 자, 그러면 그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옷자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옷자락의 형태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으면 옷자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뜨리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옷자락이 위로 솟아 올라 있는 형태를 하고 있죠. 예, 예. 이 12지상, 그 12지 신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상이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겠네. 예. 그러면 이 옷주름이 하강을 하니까 옷주름은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형태. 그렇죠. 그만큼 활동적이고 율동감이 있는 그런 그 표현의 옷자락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복식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당시에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어떤 옷을 입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신라복을 재현하기 위해 가지고 네, 네.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고정 자료가 없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좋은 자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원원사지, 헌덕황릉, 네. 뭐 성덕황릉, 김유신묘, 황복사터 이렇게 12지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러 쭉 이렇게 다녔습니다. 네. 오늘 공동님 특징은 별도로 따로 한번 정리해서 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무실에 가지고 그죠? 마지막 정리는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같이 해보면 완벽한 그 답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